링 위에 올라선 빅3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도 잠시 뒤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 먼저 보시죠. 열심히 하라는 말씀하셨고요. 선거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랑 혹시 안철수 대표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고요. 이제 경선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나온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 보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만났는데 홍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만나서 큰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빅3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다 출마해야 야당 바람이 불고 민주당의 조직 투표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출마 선언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미 안철수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열심히 보수 인사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지형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 비대위원님, 지금 어쨌든 야권은 주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등장을 했고 어느 정도 각자 위치 속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동안 얼마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뭐 한 10명에 가까운 후보가 출마를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후보 등록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좀 몰린 야권에서의 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분산되고 재조정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간절함과 야권 지지자분들의 절실함이 만나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절히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안철수 대표와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는 콩가루 집안에서 나올 법한 얘기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까지 3자 대결을 하더라도 자신 있다. 이것에 대한 안 대표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김영준 의원님, 네. 지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통해서 더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고 또 안 대표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여권이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자강론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지지율이 깡패죠. 우선 야권 후보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스스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야권을 지지하지만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를 하면서 야권 통합에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경험상을 봐더라도 국민의힘 자체의 경선에 똘똘한 후보 하나가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수많은 10명 가까운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히든 카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좀 더 폭발력을 내세운 자강 후보를 앞장서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자기 후보가 주도하는 후보 단일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이런저런 핑퐁 게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 어제는 누굴 만났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대표님, 새해 맞아서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안이 있으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국민 통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유엔에서 총장으로 계실 때 중점을 두셨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네, 안철수 대표 지금 보수 원로들 잇따라 만나고 있죠. 어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 전에는 김동길 명예교수를 만났는데 어제 또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9월 서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던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힘내서 살자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란 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 보수 원로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길 명예교수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서울시장이 하고 싶으신 건지 예. 아니면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의 꿈을 벌써 펼치고 계신 건지 마치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좀 거의 가름하는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이유를 본인이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행보는 오히려 중도로의 확장보다는 보수 인사들을 만나면서 보수의 민심 얻는데 좀 열심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런 행보를 보면서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도움만 필요하신 건지 좀 저는 오락가락 헷갈리는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약간 견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전 이해가 되는데요. 김수경 박사님, 어제 행보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물론 이제 보수 원로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또한 지난해 9월 서해안에서 참혹하게 북한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은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금 많이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아직까지 북한이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다시 그 상황을 좀 상기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벌써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많이들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야권에서 어떤 단일 후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현 정부에서 다소 미숙하게 처리되었던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사망하신 그 해수부 공무원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이제 그걸 SNS에 올리신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연히 이제 이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행보를 통해서 그런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다시 살피고 보듬겠다라는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런 사건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비판도 동시에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정말 김종인 원장을 어떻게 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거고 있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들은 싱크를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누다가 또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인생에서 한 번은 별의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면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총장한테 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김영준 의원님, 지금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을 두고 아직 야권의 후보가 아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별의 순간 이 발언은 굉장히 강한 러브콜로도 느껴져요. 예. 우리랑 같이 정치를 해보자. 국가를 바꿔보자. 이런 느낌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일타쌍피라 그럴까요? 별의 순간에 왔을 때 안철수 대표는 그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에 이바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 함께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권 사람일 수 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지금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말하자면 국회에서 답변했을 때 퇴임 후에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별의 순간으로 아마 큰 기회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여전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권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 후보들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스탠스로 보면 야권 인사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윤석열이 퇴임 이후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겠다. 또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